여러분,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? 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. 무려 17자입니다. 혹은 김빛솔 여울에 든 가오름. 이건 실제 이름입니다. 이름이 너무 길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으시죠? 하지만 실제로 한때는 이런 긴 이름이 등록되기도 했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가능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. 왜일까요? 대한민국에는 이름의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. 무려 1993년부터였죠.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앴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?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. 도대체 언제부터 왜 이름의 글자 수를 제한했을까요? 그리고 예전에는 얼마나 길고 특이한 이름들이 있었을까요? 1993년 대법원은 출생신고에서 성이 아닌 이름은 5자 이내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난해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. 정확히 어떤 불편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전산처리 문제가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90년대 초 주민등록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. 그 과정에서 긴 이름이나 복잡한 한자는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기 쉬웠던 겁니다. 게다가 1990년엔 이름에 쓸 수 있는 임명용 한자도 2,700여 개로 제한됐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. 바로 한글 이름의 유행이죠. 1980년대 후반부터 학렬 중심의 한자 이름 대신 순우리말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. 이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한자는 의미를 압축하지만 한글은 그 느낌을 풀었어야만 하니까요. 실제로 등장했던 이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? 박차고 나온 오미세미나, 윤하늘빛 따사로움 온누리에,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. 그리고 이분 김턱골 돌샘터 씨의 가족 이름은 하나의 예술입니다. 부인 강뜰의 새봄결, 아들 김빛솔 여울에 든 가오름, 딸 김온 누리빛 모아 사르만가. 이 가족은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으로부터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.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남자 이름은 영수, 영호, 영철 등 영자 돌림. 여자 이름은 순자, 영자, 정숙, 명숙처럼 마이너스자, 마이너스숙이 많았죠. 마이너스자는 일본식 이름 코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.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마이너스 훈 남자 이름 등장 지훈, 성훈, 상훈. 여자 이름에선 지혜, 지영, 지은 등 지가 강조되기 시작. 2000년대 이후 남자 민준, 서준, 하준, 도윤. 여자 서아, 하윤, 이서, 아윤. 그리고 이름의 중성화도 눈에 띕니다. 유진, 지호, 할인처럼 성별을 추측하기 어려운 이름들 말이죠.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. 대법원이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앴습니다. 예전엔 한국인 외국인 이름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경우도 자유롭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국제결혼과 귀화도 많아진 지금 이건 시대 흐름을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이름은 몇 자까지 가능할까? 한국인 부모 사이 자녀는 5자 이내. 외국인과의 혼인 자녀는 제한 없음.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는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입니다. 그저 부르기 편한 이름? 유행 따라 지은 이름? 아니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담긴 이름일까요? 3글자, 4글자 아니면 17글자라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는 시작점입니다. 오늘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? 당신의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?